저는 올해 63세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성대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인전화방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아마도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동네에도 성인전화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곳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호기심으로 방문한 성인전화방에서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성인전화방에 서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만나서 연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 저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정말 운명의 장난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날 저녁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가죠. 젊은 시절에는 몸이 자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내였죠. 그런데 4년 전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오늘도 고생했어요 하고 맞아줄 것 같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집과 텅 빈 식탁뿐이었죠. 냉장고 안에는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참아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다 상해서 버려야 했지만요. 친구들이 자주 만나자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요. 다들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특히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는 모임들은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민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때문에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들은 퇴근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부인에게서 온 문자를 보며 웃는 모습, 퇴근 시간이 되면 서둘러 짐을 챙기는 모습, 그런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저는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야근을 하기도 했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바로 잠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죠.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많아졌어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거든요. 그 건물 1층에 작은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성인전화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전화하는 곳인가 싶었죠. 요즘 휴대폰으로 다 하는데 왜 전화방이 있나 싶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간판도 조금 낡아 보였고 건물 자체도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보니 분명 영업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그 건물 앞을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 간판이 신경 쓰였어요. 성인전화방. 성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곳인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정말 궁금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들을 저는 잘 모르니까 이런 곳이 뭘 하는 곳인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그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제 또래쯤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뭔가 어색해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보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걸까? 왜 그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나올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집중이 안 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아내가 없는 집은 정말 너무 적막했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적막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 적막함 속에서 그 성인 전화방이라는 곳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을 이상한 생각으로 이끌어가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대 관심도 없었을 일인데 그때는 정말 궁금했어요. 혹시 거기 가면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현장에서도 일 이야기밖에 안 하고 집에 오면 말할 사람도 없고 이런 외로움이 계속되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일주일쯤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건물로 가봤어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건물 주변을 몇 바퀴 돌아봤죠. 1층에는 정말로 성인 전화방이라는 간판이 있었고 입구 옆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영업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드문의 시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내문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건물 입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아직은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건물과 간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그 성인 전화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평생 살면서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현장에 나갔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었고 동료들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건물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갔다가 이상한 곳이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특히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도대체 이곳이 뭘 하는 곳인지 알고 싶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작은 카운터가 있었고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어요. 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전혀 이상한 곳 같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전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각 방에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있다고 했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는 안 됐지만 뭔가 특별한 전화를 하는 곳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영상 통화는 1시간에 35,000원이고 음성 통화는 1시간에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궁금했거든요. 일반 전화는 몇 분 통화해도 얼마 안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직원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전화방이 아니라 특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인들끼리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제야 조금 감이 왔어요. 아, 이런 곳이구나 싶었죠. 직원이 방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의자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방 크기는 화장실 정도였는데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화장지통도 있었어요. 조명도 은은해서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화장지를 보고 조금 이상했어요. 전화하는데 왜 화장지가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직원에게 묻기는 좀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방에 들어가시면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컴퓨터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간은 전화가 연결된 순간부터 계산됩니다. 예약은 따로 없고
전화가 오는 대로 연결해 드려요.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었지만 일단 음성 통화 1시간을 신청했어요. 2만 원을 내고 작은 방에 들어갔죠. 돈을 낼 때도 떨렸어요. 이런 곳에서 돈을 쓴다는 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방문을 닫으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바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전화가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10분쯤 기다려도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혹시 이상한 건 아닌가 싶어서 밖으로 나가서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봤어요. 컴퓨터 화면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하나를 클릭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인 동영상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제야 이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감이 왔어요. 아, 그런 곳이구나 싶었죠.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4년 동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움만 있었거든요. 아내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동영상들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는데 갑자기 떠오르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떨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저승에서 아내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화면을 끄고 전화를 받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수화기를 드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목소리만으로는 얼굴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자 상대방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정. 그 이름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목소리가 정말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성대길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곳이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미정이라는 분이 웃으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웃음소리도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옆집 아주머니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이미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나이가 61세라고 했어요. 성남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동네에서 오래 살던 친근한 이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나이가 비슷해서인지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곳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미정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중년이나 노년층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곳에 와서 직접 목소리로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정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전화로 대화하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용돈을 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미정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혹시 만나고 싶으시면 만날 수도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요. 조건이라는 말에 더 궁금해졌어요.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조건이 뭔지 물어봤더니 이미정 씨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10만 원이면 만날 수 있어요.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61세라는 여성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4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움,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특히 이미정 씨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미정 씨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슬픈 느낌도 들었어요. 61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아마 저와 비슷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이미정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혼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힘든 상황이 느껴졌어요. 말끝마다 한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4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다 보니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자 이미정 씨가 정말 안 됐다고, 얼마나 외로우셨겠냐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위로가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도 각자 바쁘고 저의 깊은 외로움까지는 잘 모르니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대화를 10분쯤 계속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미정 씨의 목소리가 정말 낯익은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인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친숙할까요?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목소리가 낯익어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미정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요.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가끔 다른 분들과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곳이 처음이다 보니까 더 자세히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신뢰가 될까 봐 걱정도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정 씨와의 대화가 편해졌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미정 씨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요리도 잘한다고 했어요. 저는 주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미정 씨가 다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외로우시면 한 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참 외로워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4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이미정 씨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옳은 건지,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이미정 씨가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더 다정해졌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면 며칠 더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 말이 더 마음을 흔들렸어요.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것, 그리고 외로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보통은 이런 곳에서 부담을 주거나 재촉할 텐데 이미정 씨는 정말 배려심이 깊은 분 같았어요. 전화를 끊기 전에 이미정 씨가 만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만나기로 하면 제가 모텔을 잡고 문자로 장소를 알려주면 이미정 씨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보통 20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제가 편한 대로 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1시간 통화 시간이 다 되어가서 전화를 끊었어요. 작은 방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이미정 씨와의 대화는 즐거웠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고민했어요. 만날까 말까. 아내가 살아있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이미정 씨와의 만남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미정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생각났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미정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낯익은 느낌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분명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미정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망설이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한쪽으로는 이미정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생각나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어요. 다음 날 현장에 나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자꾸 딴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망치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동료 한 명이 몸이 아프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이미정 씨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따뜻함, 그 이해심. 4년 동안 누군가에게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준다는 느낌이 너무 간절했어요. 사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정 씨와 이야기하면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남자로서의 외로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오후에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친구들은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라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그건 정상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종류의 만남이었어요.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만 고민해야 하는 게 더 답답했어요. 오늘 하루도 그냥 보내고 집에 가서 또 밤새 고민할 생각을 하니까 더 우울해졌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한 번만 만나보자. 그냥 호기심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로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외로움을 견디는데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내도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달랬어요. 집에 들러서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작업복만 입고 다녔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63세 남자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꾸몄어요.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정리했어요. 이런 걸 하는 제 자신이 좀 우스웠지만요. 동네에 있는 모텔을 찾아갔어요. 평생 이런 목적으로 모텔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카운터에서 방을 달라고 했을 때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목소리도 떨렸고요. 모텔 직원은 익숙한 듯이 처리해 주었어요. 3시간에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내고 방 열쇠를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깔끔했어요. 침대와 작은 테이블,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후 6시였어요. 아직 이미정 씨에게 연락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떨리다니. 정말 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미정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모텔 이름과 방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더 긴장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싶었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답장이 왔어요. 20분 후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2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시계만 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손바닥에도 땀이 났어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중간에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이미 문자도 보냈고
이미정 씨가 오는 길일 테니까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거울을 봤어요. 긴장한 제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옷도 다시 매만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18분쯤 되었을 때 문득 이미정 씨가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어요. 목소리로만 들어서는 따뜻하고 다정한 분 같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나이가 61세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비슷하겠죠.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봤지만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20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톡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왔구나 싶었어요. 이제 정말 만나는구나.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정말 이미정 씨를 만나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전화로만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일까요? 정말 목소리처럼 따뜻한 분일까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이미정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미정이 맞는데 그 이미정이 바로 제 절친한 친구이자 형님인 박찬성의 아내 강성희 씨, 제가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30년을 알고 지낸 형님의 아내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강성희 씨도 저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서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그 낯익은 목소리의 정체가 바로 강성희 씨, 아니 찬석 형님의 형수님이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들어왔던 목소리니까 낯익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던 거였어요. 강성희 씨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려고 했어요. 도망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형수님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방 안에 서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방 안에서 저와 강성희 씨는 한참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정말 어색하고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30년 지기 형님의 아내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형수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형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맞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대길 씨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아팠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웠어요. 3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진정하세요, 형수님.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어요. 둘 다 바닥을 보면서 한참을 말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형수님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깨도 떨리고 있었어요. 대길 씨,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아팠어요. 형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싶었거든요. 30년 동안 알고 지낸 분인데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 게 안타까웠어요. 형수님, 울지 마세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형수님은 눈물을 닦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사실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찬성형님이 몇 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빚이 생겼어요.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일을 알게 되었어요. 형수님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쉬웠는데, 돈이 너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만 한다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한다고 했어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찬성형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평소에 만날 때는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했거든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괜찮다고만 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남편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알면 죽을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면 정말 충격받을 거예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찬성형님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3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한 번도 바람 피우거나 이상한 일 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면 정말 큰 충격일 거예요. 아마 견디지 못할 것 같았어요. 형수님,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걱정이라고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먼저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괜찮은 사람 같으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로 어느 정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설마 대길 씨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님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찬성형님이 사업하면서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집도 팔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 학비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61세 여성을 써주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있어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일을 알게 되었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 번에 10만 원씩 받으면 한 달에 몇 번만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길 씨, 이 일은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절실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손을 모으고 빌기까지 했어요. 형수님,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너무 위험해요.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일로 너무 놀랐다고,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2시간 정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위로도 해주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랫동안 혼자 감추고 있던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도 말 못하는 어려움을 저에게 털어놓으니까 조금 후련해 보였어요. 혼자 끌어안고 있던 고민을 나눴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대화만 나누고 이 일은 완전히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성희 씨. 형수님이 먼저 모텔에서 나갔어요. 저는 10분 정도 더 있다가 나왔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조심했거든요. 같이 나가면 더 이상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동시에 형수님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찬성형님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평생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형수님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도 자꾸 그 일이 생각났고 찬성형님 생각만 하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찬성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기라, 요즘 어떻게 지내?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네. 오늘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찬성형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수님과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30년 사이니깐요. 좋습니다, 형님.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동네에 있는 고깃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찬성형님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깃집에 도착하니까 찬성형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형님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대기라,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현장 일이 많이 힘들지?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게 말하는 찬성형님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싶었거든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형님은 어떠세요? 찬성형님은 요즘 일이 좀 힘들다고 했어요. 사업이 생각만큼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말했던 그 어려움이 정말이었구나 싶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분위기였는데 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찬성형님이 아내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기라, 우리 성희가 정말 고마워. 내가 요즘 힘들어하니까 더 알뜰하게 살림하려고 노력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에 고기가 걸릴 뻔했어요. 형수님이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아는데 찬성형님은 아내가 그냥 절약만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성희가 어디서 돈을 아끼는지 생활비가 많이 줄었어. 정말 내 복이야. 찬성형님은 계속 아내의 자랑을 했어요. 살림도 잘하고 자기를 잘 돌봐준다고 이런 아내를 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건강 관리도 잘해줘.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좋은 음식 해주고 운동도 같이 하자고 해.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찬성형님은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자식들한테도 좋은 엄마야. 아이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마련해줘.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찬성형님의 자랑이 계속될수록 저는 더 괴로워졌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좋은 아내를 두셨네요, 형님.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성형님이 말했어요. 아, 성희야. 여기 와. 뒤를 돌아보니까 형수님이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찬성형님이 미리 불러놓았나 봐요. 형수님은 저를 보고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인사했어요. 대길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성희야. 앉아. 개길이랑 오랜만에 만났어. 세 명이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어요. 찬성형님은 모르지만 저와 형수님은 일주일 전 일 때문에 불편했거든요. 찬성형님은 계속 아내의 자랑을 했어요. 형수님이 듣고 있는 앞에서도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 계속 말했어요. 대길아. 내가 정말 복 받은 거지? 이런 아내 어디서 찾겠어? 형수님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뭔가 말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맞장구만 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찬성형님과 형수님을 같이 보니까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였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형수님이 더 힘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자신이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대길 씨도 좋은 분 만나세요. 형수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찬성형님이 말했어요. 대길아. 자주 만나자. 너무 오랫동안 못 봤네. 형수님도 인사했어요. 눈빛으로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 같았어요.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찬성형님의 행복한 모습과 형수님의 숨겨진 고통을 동시에 본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 식사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그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찬성형님의 행복한 모습, 형수님의 숨겨진 고통,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길 씨,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형수님이 말한 커피숍으로 갔어요.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형수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형수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형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길 씨, 그날 일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길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남편한테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요. 형수님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길 씨, 정말 이상한 제안일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형수님이 얼굴을 빨갛게 하면서 말했어요. 대길 씨가 정말 외로우실 때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수님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형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찬성형님은 저에게는 친형님 같은 분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대길 씨,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대길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형수님의 사정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찬성형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30년 동안 저를 동생처럼 챙겨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어요? 형수님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대길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상한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오늘 일로 찬성형님한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에요. 그 말을 듣고 형수님은 더 크게 울었어요. 대길 씨 제발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알면 정말 큰일 나요.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형수님은 계속 빌었어요. 절대 그런 일은 다시 안 할게요. 오늘 한 말도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커피숍에서 나올 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형수님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형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비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괴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찬성형님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찬성형님에게 말하면 그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30년 지기 동생인 저와 아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 견디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계속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친한 형님을 보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있어야 하는 거죠.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년 우정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형님의 행복을 위해 평생 비밀로 해야 할까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아서 더 괴로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갔던 한 곳에서 30년 지기 형님의 아내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렇게 큰 고민거리가 될 줄이야.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외로움, 형수님의 경제적 어려움, 찬성 형님의 사업 고민. 누구 하나 쉽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형수님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리 알 수 없어요. 가장 힘든 건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님에게 말하면 그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말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거든요.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요? 우정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형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비밀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